예, 충남 논산 계령금산의 김종민입니다. 우리 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18일 날 이태종 전 그 서울 서부지법원장 이미 이제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1심 무죄 네, 선고 1심 무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법농단 관련해서 4건에 대해서 이제 4연속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6명이 다 무죄인데, 일단 이 판결 내용은 우리 행정처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이렇게 행정처에서 내용을 좀 보시나요? 예, 저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판결 내용을 보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변호사도 하시고 대법관이시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합당하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건 뭐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판결이다, 그러면 답변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당 부당을 떠나서 지금 현재 그 구체적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종결된 사건,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그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 개진은 가능하지만 특히 법관의 경우는 법관 그 행동 강령상 다른 법관이 한 재판에 대해서 그런 연구 목적이나 이런 거 이외에 예. 그 비판하는 것이 그건 나중에 좀 금지되어 얘기하고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럼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보면 이 판결문 그냥 자체만 보더라도 죄는 있는데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 판결문 자체에 죄가 있어요. 이게 죄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 내용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다. 위헌이지만 이게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이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유무죄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무슨 어떤 이제 합리적인 이유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잘못한 행위를 했는데 판결은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태종 판사 재판에서도 이게 이제 이태종 판사는 관여 없고 기획판사가 한 거예요. 근데 기획판사는 기소가 안 됐잖아요. 그 뭔가 공부상 기밀 누설을 했는데 처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신광열 판사 재판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판결이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셨나요? 예. 하여튼 그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시각에서 그 판결에 대한 어떤 견해는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법관이 그런 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또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그 양심을 가지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거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론이 좀 그거는 제가 충분히 많이 이제 들었으니까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판결 하나하나를 여기서 토론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아까 우리 나경원 의원에 대한 영장 통째기가 1%밖에 안 되는 확률. 그래서 우리 김인겸 차장님은 뭐 같이 무슨 연루된 거 이런 이제 의심까지 받는 상황인데, 저는 그 뭐 영장 기각하는데 우리 뭐 차장님이 전화해서 기각하라 그랬겠어요, 설마?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사법농단을 가지고 1년 동안 대한민국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도 수사 의뢰까지 하고. 그런데 일단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징계라도 할 수 있느냐? 지금 징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징계는 이 형사 사건의 결론을 보기 위해서 징계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계 규칙에 따라 60일 내에 징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징계 개시가 됐고 징계 회의가 한 번 열렸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좀 중단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징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심, 3심 가봐야 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이 법리적인 해석이 기본적으로 직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형식적인 해석에 얽매여서 이 사람이 그 직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부당한 행위를 해도 이게 직권남용이 안 돼요. 그 직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대법원까지 가도 법리적으로 별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는 정말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데, 재판에서도 처벌이 안 되고, 징계도 안 되고, 판사는 그냥 재판의 독립을 이렇게 침해했는데도, 만약에 정치권이나 일반인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면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판사 스스로가 이걸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여기에 대한 아무런 치유 대책이 없다는 거는 저는 이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냐 이거죠. 저는 이 사건이 엄청나게 대한민국 사법사상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법관에 대한 탄핵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예,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을 헌법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보장하는 한편 그 신분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이런 별도의 국회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둔 것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재판이나 징계에 의해서 업무를 배제할 수 없을 때 중대한 잘못이 있으나 재판이나 징계 같은 긴 절차에 의해서 직무배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당장 법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 판사의 판결문에 보면 제가 잠깐 한 구절만 인용할게요. 피고인의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이런 위헌적 행위라는 게 3번씩이나 나옵니다. 이거는 탄핵 요건에 해당돼요. 그죠? 위헌적 행위는 탄핵 요건에 해당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개인과 사건을 놓고 아니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단 위헌적 행위는 탄핵 요건에 해당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위헌 위법 행위만 있으면 탄핵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 판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만. 예. 나중에 그거는 뭐 헌법적으로 판단을 보여드리고요. 법관 대표회의가 2018년에 탄핵 촉구 결의안까지 만들었어요. 됐어요. 저는 징계도 안 되죠. 정상적인 재판에 의해서 치유가 안 되죠. 저는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졌는데 헌법을 위반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치유할 수단이 없다. 이건 대한민국 헌정의 결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법관들도 탄핵을 요청을 했고 이 재판장도 사실상 이건 탄핵으로 치유될 문제지 유죄 판결로 치유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졌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그것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또 그것도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혐의가 국회 탄핵제도가 의미가 없잖아요. 사법 판결 기다리려면 탄핵은 별도로 탄핵이고 지금 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죄를 진 사람이 왜 처벌을 받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라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그게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탄핵제도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죄라고 하면 지금 일반적인 뭐
그런 죄도 죄지만 헌법 위반도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헌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이 재판장이 헌법 위반을 명시를 하는 판결문을 써놨어요. 국민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불법행위, 그 위헌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합니다. 국회도 가만히 있고 법원에서 징계도 안 하고 재판부도 처벌 안 하고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쉽게 납득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김종민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 뭐 법리적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네. 저는 이 한 사건 한 사건 이 숲만 아니 나무만 보지 마세요. 예. 이 나무가 쌓여서 이 숲 전체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제 국민들이 엄청 똑똑해져가지고 사법부가 이렇게 불신 이 사건들이 하나씩 누적되잖아요. 앞으로 정말 법원 운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런 그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런 그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정말 국민들하고 이 점에 대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호흡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법리적으로만 따져서 문제 없다 이렇게 가면 그건 안 돼요. 예,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예, 징계는 아직 그 절차가 중단돼 있고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보충 드릴 때로 말씀. 예.